우리 31번 책 다 있죠? 오늘 책 어디다 팔아먹었니? 그러니까 왜 없냐고. 어디 있어? 어? 모르겠다고? 힘들어 봤어. 그러니까 집에는 있는 거야? 시간 안 할까? 어디서 버리고 온 거 아니야? 책을 갖고 와서 너 까먹지 말고 다음에는 알겠죠? 그리고 책 저희 씨 저 어떻게 하지? 우리 잠깐만요. 왜 머리가 정지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제 요번 주 클리닉 시간에는 토요일이죠.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하면 너무 많나? 제가 지난번에 29번까지 하자 그랬나요? 교재? 안 했나요, 얘기를? 2번이 아닌가? 한 것 같은데? 응, 했는데요? 30번까지네? 우리 요 교재 21번에서 30번까지 뒤에 보면 워크북 파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똑같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네요. 아닌가? 그러니까 워크북 파트에서 순서대로 쭉 하셔가지고 30번까지는 워크북 파트 마무리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워크북 파트라고 하면 어디까지냐? 좀 많네요. 요까지 187쪽까지예요. 근데 이걸 이제 다 하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30번 분량까지만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가지고 오시기. 하셨죠? 그리고 본문 지난번에 우리 이제 지난번처럼 여기 빈칸 뚫어놓고 그걸로 테스트를 한번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20, 21, 22 한 3개만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그냥 30번까지 합시다. 마찬가지로 워크북 하시는 김에 빈칸 하면서 그러니까 본문 암기, 통 암기 말고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어딨냐?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단어나 어구 빈칸 정도 채우는 거 그래서 30번 지문까지 외워가지고 한번 쭉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책도 마찬가지고 빈칸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해야 돼. 이번에는 책 찾고 책 찾아 진짜 빨리. 책을 갖다 버리면 안 되지. 하기 싫다고 현우야. 책은 찾아야지. 왜? 그지? 있을 거지. 너 없으면은 집에 가서 오늘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바로 얘기해. 내가 네 숙제 부분 다시 뽑아줄 테니까. 알겠지? 하셔야 돼요, 이 새끼야. 아, 진짜. 너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안 한 분은 좀 일찍 오세요. 쭉 하고 가게. 일찍 오든지, 끝나고 남아서 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자, 일단, 뭐가 눌려있어? 변서요. 31번 봅시다. 어디 갔어? 오늘 한 4개 정도 할 수 있겠죠? 1번. Dancers often push themselves to the limits. 댄서니까 무용수라고 합시다. 무용수들은 push themselves. 여기 목적어 자리에 또 제귀대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가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제귀용법이라고 하죠. 제귀용법이란 건 목적어랑 주어랑 같을 때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는 제귀대명사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을 push, 몰아붙여요. 어디까지로? To the limit, 한계까지요.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capability는 ability랑 거의 같은데요. 능력이나 역량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capable에 be capable of 할 때 able 하고 같은 말이죠. capable 하고 그래서 capability, 뭐라고 하는 거냐? capable의 명사형이에요. But that push is misguided. 하지만 그러한 push이 강요 아니면 몰아세움이죠. 그러한 몰아세움은 misguide는 오도하다, 잘못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이끌다. 그래서 mislead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misguided 자리에는 misled라고 써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PP니까요. misguided, misled 똑같은 말이에요. 잘못 이끌다. 그러면 잘못된 결과를 유발한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잘못된 결과를 유발해요. 만약 it is direct는 향하다죠. 향하게 하다. 그럼 그것이 향해
진다면이고 얘는 우리말로는 향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거든, 능동으로. 그렇지만 영어 표현은 수동 조심합시다. 얘는 향해지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direct의 원래 의미는 향하게 만들다, 보내다, 보내지다예요. 그럼 이 나의 푸시가 향한다면이야. toward accomplishing 어느 쪽으로 완성하는 것으로네요. 완료하는 것으로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신체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내가 완수하도록 스스로를 몰아세운다면 그런 쪽으로 향한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행위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거예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요. A tall dancer with long feet. 키 큰 무용수입니다. 발이 길대요. May wish to perform. wish는 미래지향적 동사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죠. 수행하고 싶대요. repetitive, 반복적인이죠. 반복적인 vertical, 수직의이죠. 반대말은 horizon, 수평선에다가 tal 붙이면 돼요. horizontal, 수평의예요. 여기 잘 안 보이나요? 키워드릴까요? 그러면 수직의 뭐죠? jump네요. Too fast music. 여기에서 to는요.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o music이나 혹은 instrument나 그리고 그래서 to 뒤에 음악이나 악기 이름이 나오면요. to the piano에도 똑같아요. 얘는 어디에 맞춰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to music은 음악에 맞춰서예요. 혹은 to rhythm 하면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위로 수직으로 폴짝폴짝 뛰는 것을 수직의 점프를 수행하는 걸 희망할 수도 있대요. 키 큰 무용수가요. Pointing his feet while in the air. 포인트는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가리키면 이게 포인팅이잖아요. 그럼 발로 포인팅은 이거겠죠. 야야야 저거 좀 갖고 와봐. 저 리모컨. 이렇게 해요. 그죠? 요게 포인팅이니까 아씨. 이상하다 진짜. 살려서 씨발. 아니 제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하지정 맥류가 있어서 원래 하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더더군다나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맨날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 하면 쥐가 잘 나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도 쥐가 나요. 원래. 그래서 심지어 400만 원 들여서 수술을 했거든요. 한 석 달은 안 됐나?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인가? 그러니까 한 반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반년쯤 됐나? 400을 들여 수술했는데 똑같아졌어요. 한 6개월 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차피 병원하고 싸워보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저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 408만 원을 냈는데, 보험에서 420만 원 줘가지고, 18만 원 벌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근데 존나 아파요. 수술하고 나면 진짜 그렇게 아파요. 한 2, 3일 동안 잘 못 걷거든요. 약간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뭐 아무튼 그럼 발을 이렇게 뻗는 거 하지 말아야지. 또 느낌이 이상하다. 발을 뻗는 거예요. While in the air. 언제요?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발을 뻗어야 돼요. And lowering his heels. 지금 ing, and, ing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있을 때는 발을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요. And lowering his heels. 뒤꿈치를 낮추면서네요. To the floor. 바닥으로. 언제에는? Between jumps. 점프랑 점프 사이에는. 그럼 바닥으로 뒤꿈치를 낮춘다는 건 그냥 서 있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발이에요. 발을 뛸 때는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서 있을 때는 땅바닥에 이렇게 발을 딛는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네. 그래서 이 짓을 여기에 ing는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여긴 좋겠네요. 연속적인 점프를 하고 싶어 해요. 하늘에 떴을 때는 발을 뾰족하게 세우고
점프랑 점프 사이에 땅바닥 쪽에 있을 때는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면서 랍니다. That may be impossible. 근데 그게 좀 지문이 이상해요. 불가능하답니다. No matter how strong the dancer is. 여긴 요만큼 그냥 가자. 요만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how는 아무리 내지는 얼마나 라고 해석하는 how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how는 꼭 뒤에 이렇게 뭘 달고 와야 돼요? 형용사 혹은 부사를 달고 와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아무리 이 무용수가 strong, 힘이 세든지 간에네요. 원래 어수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이수는 이 형식 동사니까 이 자리에 주격 보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원래는 주격 보어가 있었을 자리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1로 how 때문에 끌려간 거죠. 원래 strong의 자리는 여기일 거예요. 보어 자리. 그러니까 이 어수는 조심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ow old are you처럼 how old you are 같은 어순이에요.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however strong으로 바꾸시면 돼요. however strong the dancer is.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하더라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뛸 때 발을 이렇게 들고 착지하는 게 왜 안 되죠? 키가 크고 발이 길면 안 되나요? 안 살아봐서 이렇게 안 되냐? 키가 크고 발이 길게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니까 뛸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안 될까요? 예? 돌아갈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게 안 돼. 되잖아. 그죠?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된대요? 씨발 안 살아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키가 크고 발이 길게 안 살아봐서. 이따가 원장님 시켜볼까? 담배 필 때? 한 번만 위로 뛰어보면 안 돼요? 발 이렇게 밑으로 세우고. 아닙니다. 안 시키는 게 낫겠죠? 그럼 이상한 걸 시켜 이러면서 욕하겠죠? 봅시다. 하지만 short footed dancer 이제 이건 할 수 있나 봐요. May have no trouble.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이 사람 장애인이에요? 이거 안 되면 장애인 된 거 아니냐? 뛸 때 발이 이렇게 안 되죠? 모르겠다. Another dancer may be struggling.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래요. 다른 무용수는 may be struggling 동사 덩어리네요. 진행형. 쓰고 있을 겁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래요. 요거 하기 위해서는 complete 완료합니다. half turn 반바퀴 회전이죠. 얘는 반바퀴 턴이라고 할까요? 턴? 회전? 근데 야 하늘에서 반바퀴를 못 도는 게 무용수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잖아. 여기를 보고 있다 뛰어서 여기를 못 봐요? 심지어 무용수는 막 세 바퀴도 돌지 않아? 땡글땡글 그죠? 아무튼 뭐 이상해요. 글이 좀. 다른 무용수는 공중에서 반바퀴를 돌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대요. 껌일 것 같은데. 7번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a rapid turn rate and alignment of the body. 오 졸라 기네요. 요까지가 주어거든요. 주어 덩어리가 짱 길어요. 주어를 한 단어로 꼽으면 요 ing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겁니다. the connection 연관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연결관계를. 그리고 좀 문장이 기니까 구문을 조금 이렇게 나눠 봐 볼까요? rapid turn 여기가 A, between A and B네요. B는 alignment. 어디다 쓸까요? 그럼 A와 B 사이의 연관성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rapid, 빠른, turn, rate는 속도나 정도죠. 여기선 요 의미겠다. 빠른 회전의 속도와 alignment는 정렬, 배열 이런 말이에요. 정렬이나 배열. 몸을 정렬하는 거래요. 빠른 속도와 몸의 정렬 사이의 관계고요. 몸을 정렬하는데 정렬을 어떻게 하냐? Close to the rotation axis. rotation은 회전이고 axis는 축이니까 회전 축이랑 가깝게 몸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통 그 체조 선수들이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 때요. 그 몸을 공처럼 말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할 때 회전축은 여기거든요. 원의 중심, 바퀴의 차축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도는 회전축의 중심인 여기에 가깝게 몸을 마는 거고 인간이 뭐죠?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자 할 때 이렇게 돌고자 할 때 회전축은 여기죠. 그러니까 팔을 보통 이렇게 말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이나 발레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 뛸 때 발도 가속옷이 모으고 팔도 가슴에 붙이고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뚱이를 회전축의 중심에다가 가깝게 정렬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빠른 속도와 회전축에 가깝게 몸을 딱 정렬해서 일자로 만드는 것, 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까지가 존나긴 주어였고 tells her, 그녀에게 여잔가 봐요. 무용수가 의문사, 투부정사 어떻게 뭐뭐 할지를 알려줍니다. How to accomplish her turn, 어떻게 그 턴을 accomplish, 성취하느냐,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느냐를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네요. In both of these cases,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둘 다의 사례에서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 조금 기네요. 너무 긴디? 그냥 요까지 한번 막아 놓을게요. 덩어리를. 첫 번째 주어 and 두 번째 주어예요.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constraint는 제약이나 제한이죠. 그래서 limit랑 같은 말이 되겠네요. 아니면 restriction도 괜찮겠네요. 제약, 제한. limit랑 restriction. 제약 속에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제약이라는 건 constraint를 소식해요. impose는 부과하다죠. 1이니까 부과된, 아니면 부여된이네요. 자연에 의해 부여되고 and 병렬구조 imposed and described예요. 부여되고 묘사되느냐. 자연이 부여한 거예요. 자연에 의해 부과되고 묘사는 혹은 설명은 누가 해요? physical law, 물리법칙이에요. 자연이 부여하고 물리법칙이 설명해주는 신체적 제약 속에서 혹은 제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가 동사네요. 드디어 allow dancer,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해요. to work, 노력할 수 있게 합니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minimizing the potential risk of injury. 주어 동사 콤마 ing, 얘도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뭐뭐 하다, 아니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죠. 최소화하면서가 자연스럽겠다. 여기서 potential risk, 잠재적 위험이네요. injury, 잠재적 부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갑시다. 눈을 떠라 아이야. 용사여 눈을 뜨시게. 자, 넘어갔어요. 32번 볼게요. We must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ilm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bits. 간만에 문장이 길지 않네요. 우리는 여기서 explore는 보통 탐험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탐험, 탐구 혹은 연구하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합시다. 그러면 관계를 연구해 봅시다예요.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죠. 짧으니까 그냥 갈게요. Children's film, 어린이 영화예요. 얘가 영화고 무비도 영화잖아요. 무슨 느낌으로 다르냐면 poetry하고 poem 사이의 관계 알아요? 그건 같아요. poetry는 장르로서의 시거든요. 문학 장르로서 시. 근데 poem은요, 개별적인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치미가 뭐야? 나는 시를 좋아해 라고 말할 때 I love to read poem 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때는 poetry예요. 장르로서의 시를 좋아하니까. 그거랑 마찬가지거든? 무비는 통상 장르로서의 영화를 말해요. 집합적인 명사고 film, 얘는 각각의 영화를 말해요. 포함과 같은 명사예요. 그러면 아이들 영화, 어린이 영화의 production, 제작화, consumption habit, 직역하면 소비
습관이 되겠네요. 소비 행태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이 영화의 제작과 소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린 연구해야만 합니다. The term children's film, 어린이 영화라는 용어는 imply는 암시하다, 시사하다, 함축하다죠. 그래서 얘의 명사형 implication 하면 암시, 시사, 함축 혹은 함축적 의미 이런 말이죠. 얘는 소유권을 암시합니다. by children, 어린이에 의한 소유권이야. 즉, their cinema, 어린이의 영화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은 애들이라고. But films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하지만 영화들이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영화인데 supposedly는 소위 이른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요. allegedly라고 해요. 소위 이른바 추정되기로는 추정컨대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추정컨대 생각해보건대 라고도 해석하고 이른바라고도 해석해요. 그래서 지금 맥락상 소위가 딱 괜찮아요. 영화인데 소위 애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부르는 그 영화들이 이제 동사예요. have always been consumed, 항상 소비되어 왔더라예요. 언제나 소비되더라. 소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My audiences, 관객인데 of all ages, 모든 연령을 가진 관객, 즉 모든 연령층의 관객에 의해 소비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가 말한 걸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탐구해보자라고 했거든. 어린이 영화의 제작과 소비 행태에 대해서 어린이 영화를 제작할 때는 당연히 어린이 영화니까 누구의 영화예요? 어린이가 보는 영화야. 애들이 봐야 되거든. 근데 소위 애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영화들을 보니까 누가 이 영화를 보더라, 소비하더라? 모든 연령층이 소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애니가 제일 대박난 게 뭐가 있나요? 최근에는? 뭐가 없죠. 최근에는 뭐가 있나요? 극장에서 이렇게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게? 저는 원래 워낙 극장을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평생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행인이거든요. 철저한 타인. 저는 그들과 닿는 건 약간 좀 오염물질이 묻는 느낌이 들어서 저 사람 많은 데 진짜 병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옆상에 닿잖아요. 전 털어요. 네.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미친놈을 보듯이 보는군요. 미친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잠깐만요. 충전! 깜짝아. 아니, 갑자기 화면이, 여기선 표가 안 나죠. 일로 나오니까. 화면이 꺼지기 일보 직전까지 완전 까매졌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여기 봤더니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 꽂았는데 왜 없지? 이랬더니 멀티탭이 꺼져 있었어요. 누가 자꾸 끄는 거야, 이거 맨날 쓰는데. 이걸 끄면 한 달에 한 100원쯤 아낄까요? 멀티탭? 한 달에 100원도 못 아낄 것 같은데. 이런 건물은 상업용 건물이라서 그 전기세가 싸요. 이런 건물에서 저런 에어컨 있잖아요. 저런 거 24시간, 한 24시간 30일 동안 틀어놔도 한 달에 한 3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상업용, 가정용 우리가 사는 집은 전기세가 누진세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량하고 요금이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누진세가 있으니까 요금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2차 함수예요. 가스 요금 뭐 이런 거 마찬가지. 전기 요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근데 얘네들은 1차 함수라서 상업용 건물은 별로 안 비싼데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아닙니다. 뭐 전기세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네.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일로 왔죠? 아무튼 간에 그렇대요. 어린이 영화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넘어갔군요. 저기 극장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최근에 애니메이션 겨울왕국밖에 없어요. 물론 전 그나마도 안 봤어요. 저 디즈니 애니 짱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는 노래가 자꾸 쳐나와서요. 말하다 말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할 거면 말을 하라고 이 씨발 갑자기 왜 이러냐고. 말하다 말고 노래를 쳐잖아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때 난리여가지고 좀 봤어요. 나름 봤는데 어디서 껐냐면 딱 이 장면이었어요.
Do you want 뚝 껐어요. 그래서 아 씨발 또 저러네 저 새끼들. 그래서 저는 애니는 좋아합니다만 그 약간 그 좀 그 덕후 느낌으로 저 일본 애들 애니는 좋아하는데요. 그 디즈니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 디즈니는 싫어하는데 그 말고 뭐 드림웍스 이런 애들 거는 잘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겨울왕국 딱 컨셉을 봐도 그렇잖아. 그 클레이 인형 같은 그 3D 애니메이션은 통상 그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미국 그 어린이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되게 많이 쓰이던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애들 보라고 만든 건데 사실 저도 봤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 극장을 싫어하니까 그 OTT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인구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particularly 특히나 어디에서는 commercial cinemas 상업적인 영화관에서가 되겠네요. The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osition for 길다. 요까지 일단 끊어봅시다. 미친놈아 안 돼요. 주어 여기에요. 아니면 좀 구차하게 이렇게 바꿔볼까요? 얘가 주어거든요. 미친놈이 오늘 이상한 짓 많이 하네. 아까 제가 저 형용사에다가 막 동사 표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참 오디언스 이런 데다가 오늘 좀 이상해요. 원래 이상한가? considerable 상당한이죠. 뭐 상당한, 현저한, substantial 같은 형용사를 써도 같은 말이에요. substantial 아니면 significant 비스무리한 표현입니다. 상당한 crossover는요. 교차예요. 교차 원래. 서로 겹쳐서 포개져 있는 게 crossover이거든요. 덮여 있는 거야. 그럼 교차라고 해석해 볼게요. 관객에서의 교차인데 audience composition 관객 composition은 구성이죠. 관객 구성에서 상당한 교차가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차는 무슨 교차겠어요? 연령에 있어서의 교차겠죠. 어린이 영화라면 최소한 뭐 많아봤자 보통 어린이는 초딩까지를 가리키니까 뭐 한 3세에서 13세여야 되는데 53세가 가서 앉아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당한 관객 연령 구성에서의 교차는 뭐에 있어서요? 어린이 영화에 있어서 이런 교차예요. 그래서 뭐 굳이 표시를 하면 주어 덩어리가 요까지가 주어 덩어리였던 거죠. 어린이 영화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다는 건 can be shown 보여질 수 있습니다. 확인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보듯이 계속 이렇게 소윤이 얼굴을 보고 있어요. 틈만 나면 보네. 딸이냐? 그럼 봅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That in 2007, 2007년에 그냥 시간 무섭고 삽입된 거예요. 11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s 11개의 데니시는 덴마크의예요. 덴마크의 어린이 그리고 youth film 청소년 영화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어린이 영화면 전체 관람가고 우리 기준으로 뭐 youth면 청소년 영화면 뭐 15세 관람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영화들이 11개의 영화들이 attracted 이끌었답니다. 59% of theoretical admissions 59%의 theoretical 영화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극장의 admission은 입장이에요. 그럼 극장 입장객 수의 59%를 이끌었대요. 그러면 전체 관람가가 아닌 영화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영화들 중에서 전체 관람가 영화들이 3분의 2 가까이 차지한 거네. 60% 가까이 차지한 거네요. And in 2014년에 German children's film 독일의 어린이 영화가 comprised 얘는 compose랑 같은 말이에요. 구성하다, 이루다예요. 그리고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account for 해도 같아요. 차지한, 특정한 비율이나 정도를 차지하다예요. 여기도 그럼 쓸 거면 ed 해야겠네요. 과거형으로. accounted for. 독일의 어린이 영화 전체 관람가 영화가 구성했대요. 이만큼을 7 out of the top 20 films out of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뭐뭐 중에서 혹은 뭐뭐 중의
그러니까 뭐랑 비스무리한 표현이냐면 얘는 분수와 유사한 표현이에요. 7 out of 10 하면 10분의 7이라고 해서 가시면 돼요. 10 중에 7. 그럼 얼마 중에서 탑, 그렇죠? 20인가요? 탑 20 films. 그럼 탑 20등의 영화 중에서 얼마를 구성했다? 여기가 분자 7, 7개를 구성했다. 그러니까 상위 20위에 랭크된 영화 중에 20분의 7, 그러니까 20개 중에 7개가 애들 영화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35% 정도의 비율이 되겠다. 전체로 치면, 그죠? 그래서 어린이 영화가 가장 흥행이 잘 된 35% 정도가 들어가더라. National Box Office, 그 나라의 독일의 박스오피스 집계에서요. 그리고 존나 길었거든요. 사실 괄호가 좀 똥같으니까 여기서 막아버릴게요. 얘. 그리고 여기에 대절은 이 대절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대은 동격의 접속사요.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완전한 절이에요.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 표시를 안 했네요. 목적어 둘 다 완전한 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잘 확인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뭔데요? 어린이 영화의 관객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더라. 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증거로 확인될 수 있대요. 4번, This phenomenon corresponds with the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이러한 현상은 correspond는 전치사 그냥 with랑 친구예요. 무엇과 상응하다, 일치하다예요. 부합하다까지 씁시다. 상응, 일치, 부합하다. 뭐뭐와 부합하다. 말이 이상한가요? 어디에 부합하다는 게 낫겠다. 그죠? 그냥 씁시다. 뭐 그건 그거는. 특히 국어를 좀 틀리는 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한 영어만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틀리는 것 같긴 한데 가끔. 괜찮아요. 둡시다. 그럼 얘는 부합하고 상응해요. 뭐랑 broader, 더 폭넓고 international, 국제적인 embrace는 포용이나 수용이죠. 물리적으로 포옹하는 것도 embrace예요. 껴안다라는 말도 돼요. 그럼 뭐와 상응한다? 더 폭넓게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거래요. 무엇이? 요것의 수용입니다.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이 부분은 조금 왠지 뭔가를 써보라고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좀 틀리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 그럼 what is는요, 뭐뭐인 것, 여기에서의 what을 뭐뭐인 것으로 해서 풉시다. seemingly는요, 겉보기에 아니면 한눈에 보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 children's culture, 어린이의 문화인 것, 그리고 누구 사이에서 audiences of diverse ages, 다양한, among은 뭐뭐 사이에서죠?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 사이에서 가도 아이들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용이 더 폭넓고 더 국제적이다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어린이 영화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짝 뭐랄까 정확히 부합하는 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건 할리우드일 거 아닙니까? 미국. 그 다음이 어디게요? 인도거든요. 그쵸? 그 볼리우드인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도 애들을. 근데 혹시 인도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두 얼갈이 세 얼간인가? 뭐 약간 그 되게 엄청 유명한 재밌다고 해서 그 약간 뭐 이렇게 엄청 고전 영화지만 더맨더머 뭐 약간 이런 걸로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한 10분을 보다가 언제 재밌어지지? 되겠다. 오래 참았어요. 한 20분 보다가 어디가 재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껐어요. 그냥 포기했거든요. 보는 걸.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닐까?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언어가 달라서 말장난이 많은 영화인데 그 말장난을 영어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언어로. 예를 들어 그 전설적인 그렇게 번역을 잘하는 걸 초월 번역이라고 해요. 하이퍼 트랜스 뭐라고 하죠? 하이퍼 뭐라고 하는데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던가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던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동시 통역하는 여자가 약간 전설적인 초월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얼굴에 얼굴에 김 묻었어요 라고 말하고 저요? 잘생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근데 이걸 영어로 바꾼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니? 귀신같이 바꿨어요. There is some on your face. 또 얼굴에 뭐 있네? 응? What? Handsome. 이렇게. 그러니까 초월 똑같잖아요. 김 묻었다, 잘생김, 뭐 있다, 썸이 있네, 원썸, 핸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초월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번역이 아니면 좀 알아먹기 어렵잖아. 외국어 말장난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인도 영화를 보기에는 사실 문화적 차이 같은 것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그럼 인도의 어린이 영화였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봐봐. 한눈에 보기에도 어린이의 문화 같은 거 보통 뭐 있어요? 봐봐 이게 난 못 봐서 잘 모르지만 겨울왕국 뭐 이런 거였으면 결국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의는 승리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는 행복해요. 노래하고 춤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문화가 달라도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 사이에서도 잘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에 비해. 그러니 더 폭넓은 범위에서 국제적으로 수용된다라는 사실과 이 현상이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은 뭘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떤 현상인데요? 어린이 영화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소비되는 현상이죠. 소리 없다. 그러니까 연령을 막론하고 어린이에 관련된 문화는 모두에게 잘 포용된다라는 점과 잘 부합하더라. 5번 The old prejudice that 오래된 prejudice는 편견이죠. 대절이라는 편견이네요. 요 대은 무슨 대실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명사 뒤에 대시니까 관계대명사일 수도 관계부사일 수도 동격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일단 확인.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있어요. 완전한 절의 형태거든요.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선행사가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이라는 건 제가 동격의 접속사를 문법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격의 접속사는 그 앞에 정보와 관련된 추상적인 명사 뒤에만 오더라.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니까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떤 정보가 담겨 있지. 그러니 정보 관련된 명사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오니까 얘는 동격의 접속사예요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동격의 접속사 얘기를 맨날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위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랑 같은 말이겠죠. 위치든 대시든 다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린이 영화는 some other 좀 다른 realm 얘는 영역 혹은 왕국이라고도 해석해요. 여기선 영역이겠네. 좀 다른 영역이야. 그리고 separate from 여긴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보셔도 되고 단수죠.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which is separate 이에요. 분리된 것입니다. 무엇과 지금 괄호 살짝 넘어가 볼게요. A more legitimate cinema legitimate는 원래 합법적인 정당한 이런 말이죠. 그럼 합법적인 정당한 영화와는 어린이 영화가 분리된 건 어린이 영화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legitimate는 일반적인 통상의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통상적인 영화와는 분리된 거야. 그리고 이 영화란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그래서 separate에서 시작한 괄호를 여기서 막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대절에서 시작한 괄호가 6가지예요. 이렇다라는 편견이에요. 어린이 영화는 통상적인 어른들을 위한 영화와는 분리된 좀 다른 영역이야. 그리고 괄호 부분 읽어보면 and forever subordinate는 하위의 부차적인입니다.
to는 어디에 대해서예요. 하위의 부차적인 것이야. 뭐에 대해서? 어른 영화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하위에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견은 is not supported,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네요. by the realities of consumption. 소비의 reality, 현실이죠. 현실의 소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어린이 영화가 하위적인 거고 조금 더 종속적인 것이며 성인 영화와는 다른 영역이라면 소비가 덜 돼야겠죠. 근데 소비가 더 되는데 라는 얘기네요. Children's film, 이 영화는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스는 있다 하시면 돼요. 있어요. At the heart of, 심장부에 있네요. Contemporary, 당대의 popular culture, 대중문화의 심장부, 즉 중심에 있다. 얘는 뭐 센터라고 하시면 괜찮겠네요. 센터나 코어 정도가 좋겠네요. 핵심이다. 중심에 있다. 그리고 33, 3, 3, 2개 남았네요. 3분 남았는데 쳤다 할까요? 목말라 뒤질 것 같았어.
봅시다. 53번. 1번 문장부터. 1번. Beethoven's drive to create something novel. drive는 동력이나 원동력이에요. 뭐 동력, 원동력. 뭐 동기 해도 괜찮아요. 동력, 원동력 혹은 동기.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은 좀 길게 쓰면 이 말을 똑같은 말을 길게 쓰면 driving force라고도 써요. 그 다음에 momentum 얜 추진력이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원동력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추력이라고 하죠. thrust. 영어 단어로 밀치다라는 말도 되고요. 미는 힘, 추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까 원동력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보시면 Beethoven's drive, 이 사람의 원동력입니다. 투부정사하는 모티브도 쓸 거예요. To create something novel, 만들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막자 그냥. 만들고자 하는 베토벤의 원동력, 동인은 reflection, 반사, 반영이죠. 반영물이었다라는 거예요. his state of curiosity. 그의 state는 상태죠. 호기심이라는 상태의 반영이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된 건 호기심이었다라는 거네요. 2번, our brains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우리의 뇌는 경험한답니다. sense는 감이나 감각이죠. 그럼 reward니까 보상감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보상을 받는 감각이니까 보상감을 느껴요.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우리가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귀에서 이명이 울려가지고 그거 알아요? 삐 소리 나는 거? 이게 반복적으로 있으면 청력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뭐야 지금 헬렌킬러도 아니고 귀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이씨. 원래 이명이 발생하면 30분대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청력 손실을 막을 수 있대요. 근데 이비인후과가 이미 문 닫았을 것 같은데. 갈 수도 없고. 아무튼, 내가 나중에 이제 귀가 안 들리면, 말 좀 크게 해봐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요.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과정 속에서네요. explore는 아까 보지 않았나요? 탐구, 연구하다. 그래서 exploring, 탐구나 연구가 되겠네. something uncertain. uncertain은 불확실한이니까 뭔가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가 되겠네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 뭐가 좋을까요? 이게 낫겠네요. such as는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한 사례가 되겠다. 예를 들면 musical phrase, 음악적인 구절이죠. 뭐 악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음악의 구절 that we've never played, 우리가 결코 연주해 본 적도 없고 or heard, 들어본 적도 없는 PP or PP 병렬 구조죠. 연주를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전에 없는 그런 새로운 음악적 구절, 악구 같은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린 보상감을 느낀대요. 우리의 뇌가요. 그리고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우리의 호기심이 lead to, 이끌 때네요. novel은 new랑 같은 말이죠. 위에도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정신이 아닌가? 우리의 호기심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때 the resulting reward, resulting은 현재 분사 조심해주세요. 얜 자동사거든요. result는. 그러니까 항상 능동으로만 쓰여야 돼요. 그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에요. 결과적인 보상감이 bring us, 우리에게 bring이 사형식 동사 가는 우리에게 sense of pleasure, sense는 아까 감각감이라고 했죠. pleasure는 기쁨이니까 행복이라고 합시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요. 우리의 호기심이 새로운 뭔가로 우리를 이끌면 그 보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래요.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우리는 보상감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A number of investigators. A number of는 다수의이죠. 여러 명, many랑 같은 말이고 뭐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더가 들어가면 안 되죠. The number of는 뭔 말이죠? 아니라 얘는 그냥 뭐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a number of research였나요? investigators. 그럼 다수의 연구자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건데 the number of가 들어가면 연구자의 숫자라는 의미가 되니까 의미가 변질되죠. 그럼 investigate는 얘가 원래 조사하다, 수사하다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얘가 연구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조사, 수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선 연구하다. 그럼 investigator 얘는 researcher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researchers의 의미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have modeled, 모델은 모형을 만들다예요. 여기에서 이 모델은요. 명사 혹은 동사로 모형 혹은 모형을 만들다 아니면 모델링 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형은요. 연구 모형이기 때문에 이론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수의 연구자들이 어떤 이론이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론적 틀을. 뭐에 대해서, 의주동에 대해서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끼치는가네요. 뮤지컬 컴포지션, 음악적인 작곡이니까 그냥 작곡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모형화를 해놨대요. 모델링을 맞췄대. In the case of Beethoven, 베토벤의 경우에 computer modeling focused on the 32 piano sonatas written after age 13. 졸라 길어요. 얘가 동사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금 주어 덩어리예요. 컴퓨터 모델링이네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라고 생각해보자.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주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PP 32 피아노 소나타. 소나타가 뭔 줄 알아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는 분? 저 몰라요. 몰라요. 뭐 음악, 미술 이런 데에 대한 교양이 있다고 전혀 없어요. 진짜 막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뭐 아는 거 이 정도예요. 뭐 이렇게 생긴 그림 있잖아요. 와 이러고 있는 절규? 아 진짜 몰라요? 이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도 역시 나만큼이나 교양이 없군요. 그러니까 특히 음악, 미술 이런 쪽에 대한 교양은 전혀 일절 없어요. 정말 눈꼽만큼도 관심도 딱히 없고 약간 뇌가 거부하는 느낌? 그래서 소나타가 뭘까요? 악곡의 형태겠죠? 뭐 연주곡인가요? 피아노 연주곡? 내 맘대로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합시다. 32개의 피아노 연주곡을 여기를 연구하는 여기에 집중한 컴퓨터 모델링 혹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written 누가 봐도 PP죠? 소나타를 수식해요. 쓰여진 곡들입니다. 언제 이후에? After age 13. 13세 이후에. 이 사람이 13살 이후에 작곡한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파헤친 컴퓨터 모델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단하지 않아요? 13살에 근데 뭐 했어요? 13살에 축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 이렇게 교문 잠그면 교문 열려있는 학교 막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분은 역시 위인이죠? 이 형님은 13살에 이미 피아노 연주곡을 작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인간이 13세 이후로 작곡한 이 피아노 연주곡들에 주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절을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문장 존나 길죠? 요까지가 대절이에요. 맞을걸요? 맞아요. 그럼 이제 밝혀낸 내용을 봅시다.
The musical patterns, 음악적인 패턴들이에요. found는 pp, 발견되는 패턴들입니다. In all of Beethoven's music, 요까지가 꾸미는 부분.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음악적인 패턴은 decreased, 감소했답니다. In later sonatas, 후반부에죠. 얘는 뭐 후반부 내지는 후기의라는 의미일 텐데 이 사람의 삶의 후반부를 말하는 걸 거예요. 베토벤 몇 살에 죽었죠? 젊을 때 죽지 않았나요? 이 사람도? 그죠? 비교적? 모차르트는 더 빨리 죽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아는데 몇 살쯤 죽었... 내 맘대로 50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3세부터 50세까지의 연주곡을 쭉 다 모아놨죠. 여기가 13살, 여기가 50살인데 쭉 다 모든 곡들을 모아놔 봤더니 이 후반부, 뭐 40살 이상 먹었던 때에 작곡한 이 곡들에서 뭐가 감소했대요? 모든 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악적 패턴은 감소했대요. 그리고 뒤에 마저 읽어봅시다. 반면에 한편이죠. 여기에서 while은 대조의 부사절이에요. 반면 한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반면에 novel patterns, novel 새로운 패턴들이죠. 얘가 주어, 콤마는 주어랑 동사 어디 갔어? 동사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including 포함해서네요. patterns, 패턴들을 포함해서 that were unique. unique는 고유한이거든요. 하나뿐이냐. 고유한, 유일한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그럼 고유한, 딱 여기에만 있는 패턴들이야. 그리고 unique의 짝꿍 전치사가 to예요. unique to는 어디에 고유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에밖에 없느냐. particular sonata, 특정한 곡에만 유일하게 있는 그런 패턴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이 increased,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작곡 인생이 13세에 시작해서 50세에 끝났다 치면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로 가면 뭐는 감소해요? 공통적인 속성은 감소하고요. 새로운 속성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훗날로 가면 갈수록 자꾸 새로운 음악적인 패턴을 발견해냈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Beethoven's music, 이 양반의 음악은 became, 되었어요. less predictable, 덜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럼 그냥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건 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한 구절을 듣고 다음 구절 이런 느낌이겠지? 라고 예측 가능한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지문에서 말한 novel 혹은 new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더 새롭게 되었다. 더 새로운 부분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over time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죠. 시간이 흐르면서예요. 그리고 as는요. 뭐뭐 해서 내지는 함에 따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래서예요. His curiosity, 그의 호기심이 drove, 이끌었답니다. drove는 몰고 가다, 유발하다, 이끌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맥락상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건 lead의 과거형 led요. 이 사람의 호기심이 이끌었기 때문이야. exploration, 탐구를요. of new musical idea, 새로운 음악적인 아이디어나 영감에 대한 연구나 탐구를 호기심이 자꾸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생의 훗날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내용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주제 한 번 더 반복하네요. curiosity, 호기심은 is a powerful driver. driver은 아까 보셨던 drive랑 같은 말이에요. driver of human creativity. 인간 창의성에 대한 강력한 원동력, 동기가 된다. 근데 이 글 읽으면 되게 논리가 이상하거든요. 개논리 같은 글이거든요. 사실 이런 글을 채택한 이유를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우라고 내 문제문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의 논리가 뭔 줄 알아요? 대충 글의 흐름을 짚어볼까요? 베토벤의 창의력의 원동력은 호기심이었다. 주제문이거든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걸 만들면 보상감을 느낀다. 뭐 그냥 정보예요. 그죠? 이 사람의 말은 이거거든. 창의성의 원동력인 호기심이거든. 호기심 때문에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새로운 걸 만들면 뭐라고 했냐면 기쁘다 그랬어요. 보상감을 느낀대요. 다음 문장도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의 호기심이 근데 왜 호기심이 새로운 걸 이끄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호기심은 새로운 걸 이끄는 거야 라고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애초에. 왠지 궁금하잖아. 왜 호기심이 창의성의 원동력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하나 없어. 자, 호기심이 새로운 걸 만들잖아. 결국 새로운 걸 만들면 우린 기뻐져. 똑같은 말 한 번 더. 새로우면 기뻐져.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이 이 호기심이 새로운 작곡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모델링을 했어. 어떻게? 없어요. 그냥 호기심은 새로운 걸 이끈대요. 그리고 베토벤의 경우에는 훗날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게 증가했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베토벤이 나이를 먹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만들었다는 말밖에 없거든요. 호기심이 어떻게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는지는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이 새로워진 거지. 똑같은 말 반복. 자, 그러니까 호기심은 창의성을 이끄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글을 열심히 우리는 분석하고 읽고 외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논리적인 허점이 너무 많은 글이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론을 정해놓고 왜 그런 결론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들고 있는 게 하나도 결론을 이끄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거지. 너 이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 임마. 아빠 봐 이 새끼야. 예를 들어 아빠가 젊은 날에 공부를 안 하셨지만 부자인 아빠가 쳐봐요. 너 이 새끼 아빠 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아빠는 공부 안 해도 잘 사는데? 약간 이런 느낌? 논리가 이상해요. 아무튼 갑시다. 34번. 너무 힘들다. 30분 남았으니까 34번만 별로 안 기네요. 네, 빨리 해버리고 일찍 끝내든지 쉬든지 합시다. 1번. 어차피 5개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너네들이 체력이 안 되거나. 1번. Technologists are always on the lookout. 기술자들, 뭐 과학자라고 해도 되겠고요. Be on the lookout 그러면요. lookout은 밖을 내다보는 거거든. 어딨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lookout for 하면요. 얘는 얘랑 같은 말이에요. looking for 하고 거의 같아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고 있는입니다. 그럼 technologists are always looking for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술자들은 항상 찾고 있어요. quantifiable metrics. quantifiable은 수량화할 수 있는이에요. 수량화가 가능한. 수량화라는 말이 익숙치 않다면 수치화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수량화라고도 하고 뭐 비슷한 말로 정량화라고도 하는데 얘가 조금 더 학문적인 말이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편한 건 수치화예요. 수치화할 수 있는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측정 값이나 측정의 기준이에요. 측정 값 혹은 측정 기준. 그래서 measurement랑 비스무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연과학 특히 과학 쪽이라면 과학에서는 수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학적 모든 이론은 하다못해 도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가치적인 문제보단 뭘 가치적이고 객관적인 게 필요해. 그러니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량화할 수 있는 측정치나 측정 기준을 중시하고 이걸 찾고자 하겠죠. 그리고 2번 measurable 방금 말한 거랑 똑같아요. 방금 보셨던 quantifiable 하고 같은 말입니다. 수량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input 얘는 투입이죠. 투입. 어떤 값을 투입하는 거야. to a model. 특정한 모형에 여기서 모형은 이론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라고 하죠? 유튜브나 인스타 릴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나한테 뜨는 거 뭐라고 하죠? 뭘로 인해서 내가 항상 기승유리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알고리즘이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언어장애가 왔나, 씨발 거. 그 원래 알고리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알고리즘은 곧 함수거든요. 원래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이 통 안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함수예요. 이 통 안에 뭐 어떤 숫자를 넣으면 플러스 3이 돼. 투입이 2가 되면 얘가 인풋이 되면 이 알고리즘 혹은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은 5라는 산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어떤 함수나 프로그램 안에 특정한 입력값이 나오면 결과값이 나오도록 산출되도록 정해져 있는 거. 여기에선 그걸 mode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알고리즘이나 함수입니다. 그럼 특정한 함수나 이론 혹은 알고리즘에다가 수치화할 수 있는 투입을 하는 것이 are their lifeblood. 얘는 직역하면 돼요. 생명피인데 그냥 생명줄, 목숨줄이라고 생각합시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피야.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lifeline이라고도 해요. 구명줄. 물에 빠진 사람을 던져주는 줄. 그걸 lifeline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lifeblood, lifeline.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거야.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And like a social scientist, 마치 사회과학자처럼 a technologist, 기술자들도 need to identify, 규명하고 확정해야 한대요. concrete measures, concrete는 구체적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specific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특정한 measure, 측정값, 측정치 혹은 내가 뭔가를 측정해야 되는지를 identify, 확실히 규정해야 돼요. 그리고 or proxies, 여기서 지금 쌍따옴표로 쳐놨거든요. 그리고 쑥 내려가 보면 proxy가 뭔지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핵심적인 표현인데 이게 뭔지의 의미를 알아내는 게 사실상 이 문제 출제 의도에 가까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proxy는 뭐랑 똑같냐면 measurable input하고 quantifiable matrix랑 같은 말이에요. 맥락상 같은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proxy는요, 대리인이나 대리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금 단어 자체도 그 사전을 찾아봐도 이거 별표가 없거나 별표가 있어봤자 하나 있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네이버 같은 데 쳐서 검색하면 단어 앞에 별 붙어 있는 거 알아요?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찾아본 적이 없나요? 그거를? 그렇군요. 네이버에 영어 단어를 뭔가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네이버 사전 해갖고 이렇게 창이 하나 뜨잖아.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단어 앞에 이게 단어면 여기 별표, 별 하나 혹은 별 두 개, 별 세 개, 비동사 같은 애는 비, 두 이런 애는 별 세 개가 박혀 있어요. 그 별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쓰이는 단어인가거든? 우리의 뭐 생활이나 글에서. 근데 프락시 얘가 제 기억이 맞으면 별이 없거나 별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원래는 대리인, 뭔가를 대리하는 존재 이런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치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수치, 맥락상. 그래서 얘는 맥락적인 의미는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input이나 quantifiable metrics, 측정 가능한 수치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여기도 있네요. concrete measures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같은 말이냐면 좀 윗줄에 콤마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콤마 혹은 or을요. 얘를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항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 찍고 or 했을 때 즉이라고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concrete measures라는 건 얘랑 같은 거야 라고 사실은 이 단어를 별표로 주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줬기 때문이에요. 지문에서. proxy가 무슨 뜻이야? 구체적인 측정값이야. 수치야. 라고 지문 안에 답이 나와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별표를 안 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돼요. for, 뭐뭐 하기 위해서겠네요. assess는 평가하다, evaluate랑 같은 말이죠. evaluate나 rate나 같은 말이죠. 평가하다. 그럼 진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가 필요하게 되어 있대요. 수치를 확인해야 한대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뭐 할까요? 핸드폰 같은 걸 만들 거야. 내가 컴퓨터 공학자야. 뭐 어떤 컴퓨터를 만들 거야.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상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거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 제품이 300점이었는데 이 제품은 350점이네. 아, 그럼 나는 좀 전의 기계보다 진고한 기계를 만들었구나. 라는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3번.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xies. 이러한 필요성입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 need for 하면 뭐뭐에 대한 필요, 요구 혹은 욕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측정 가능한 수치에 대한 욕구는 produces, 만듭니다. bias는 편향이죠. 편향을 만들어내게 된대요. toward, 이쪽으로 가는 편향이에요. measuring things, 사물들을 측정합니다. that are easy to quantify. 근데 측정을 하는데 어떤 걸 측정해요? easy to 부정사 하기 쉬운 거네요. 측정하기 쉬운 걸 측정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주객이 전도가 된 느낌이에요. 측정하는 게 중요해.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뭔가 본말 전도 같은 느낌이 있어. But 4번 Simple metrics can take us further away.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but은 however 하고 같은 의미예요. 부사적인 쓰임으로. 이런 단순한 metrics 아까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proxy나 여기 있는 왜 이래? proxy나 measure이나 metrics가 똑같은 말이야. 그냥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한 숫자나 수치 측정값은 우리를 데려갑니다. further, 더 멀리 데려가요.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죠. 얘는 어디로부터 멀리인데 further 붙었으니까 더 멀리겠지. 어디에서부터 더 멀리 데려가냐? from the important goals,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리 데려가요. We really care about, 우리가 진짜 care about, 신경 쓰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진짜 연구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hich may require, 여기 콤마 위치는요.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it 이라고 적거나 이렇게 씁시다. and 알아보기 쉽게 the 왜 안 써져? important goal을 나타내요. 우리를 진짜로 우리가 신경 쓰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데, 멀리로 데려가는데, 그리고 그 중요한 목표라는 애는 may require, 요구할지도 모릅니다예요. complicated metrics, 아주 복잡한 수치 혹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수식을. or be extremely difficult, 지금 위치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which may be예요. 맥락상. 이것은 이럴지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extremely difficult or perhaps impossible, 여기 지금 삽입부거든요. 얘 안 보이는 척 해봐요. 요거 살짝 이거 없는 척 해보면 difficult 이렇게 이어지면 되죠. 왜 이래? difficult to reduce to any measure, 어려워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어려워요. 요 투부정사가 얘를 꾸미는 거예요. reduce to에서 reduce는요. 얘가 줄이다라는 말인데 보통 혹시 여러분 환원주의나 환원론이라는 말 아세요? 그렇군요. 그 어떤 사물이나 뭔가의 본질이나 성향을 하나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다 마침표, 이게 환원론이에요. 인간의 아주 많은 성향들 중에 사회적인 속성 하나로 인간을 규정하는 것, 이걸 환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영어로 reduc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reduce to는요. 무엇으로 환원시키다 아니면 단순화하다, 좀 쉬운 말로 가면 하나로 좁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로 단순화시키고 환원시키는 것, 이게 reduce 혹은 reducing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냐면 extremely difficult라 그랬거든요.
극도로 어려워요. 뭐 하기가? 단순화하고 환원시키기가. 무엇으로? any measure. 그 어떤 측정 값으로 환원시키기가 극도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수치나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대요. 누가요?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이 중대한 목표라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측정값 하나로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환원시키기가 어렵거나 이제 삽입구를 이어볼까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수치로 환원해서 표현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걸 수치화하려면 아주 복잡한 계산법을 요구할 수도 있대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앞서서 뭐라고 했냐면 수치화를 중시하다 보니 수치화하기 쉬운 것만 측정하고자 하는 편향성이 생겼대요. 그럼 수치화하기 쉬운 걸 연구하는데 진짜로 찾아가야 될 목표는 수치화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든? 그럼 이러한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연구만 하게 되겠네요. 궁극적인 목표는 다가가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단순한 계산법이나 단순한 수식은 우리를 진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5번 And when we have imperfect and bad proxies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네요. 뭐라고 하면 imperfect, 완벽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수치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we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우리는 쉽게 툭 떨어질지 모른대요. illusion은 환영이죠. 환영은 뭐 환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환영 속으로 빠진대요. 대절이라는 명사 뒤에 that이니까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격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뒤에 어떤지 확인합시다. 우리는 we are solving 해결해 나가고 있대요. for a good end 여기에서의 end는 목적이나 목표예요. 종착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달려가는 종착지. 그러니까 goal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목표를 향해서 이쪽으로 go for에서 for는 어느 쪽으로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혹은 위에서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고 우린 좋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그리고 여기서 이 대절을 끊어버리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에 대은 동격의 접속사고요. 한상인데요. 이때 서브를 자동사로 글쓴이가 쓴 거예요. 근데 뒤에 지금 주어, 동사 있는데 뭐 없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가 얘가 자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건지 뒤에 아니면 목적어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얘는 좀 기억해 두세요. 뭐 다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information이요. That I was looking for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누가 봐도? 왜 버벅거리냐? 그렇죠.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선행사잖아요. 이 선행사를 놓다가 박아보세요. I was looking for the information 이었을 거거든요. 나는 정보를 찾고 있었다. 일단 맥락상 의미가 괜찮잖아요. 의미가 괜찮다는 건 얘 자리가 원래 여기였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완전한 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완전한 절은 이런 경우야. Place that I used to live. 이런 애들이요. 장소인데 내가 살곤 했던 장소거든? used는 어차피 조동사예요. is는 없으나 마찬가지고 주어, 동사인데 live는 일형식이에요. 그쵸? 원래 목적어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필요 없는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봐요.
I used to leave the place.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 장소를 살았다.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경우에는 집어넣어 보면 의미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들어갈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얘는 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상하니까. 그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해볼게요. 여기로 가볼게요. 우리는 환영 속에 빠지게 되고요. 우린 좋은 목적을 향해서 환영을 풀어나가고 있어. 말이 이상하거든요. 여기에서의 serve는 문제를 해결하다 정도의 자동사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 이어가 보면요. 우리가 환각 속에 빠진다. 우리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환영 혹은 환각, 조금 의역하면 착각이겠네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내용은 여기서 끝났어요. 대절의 내용은 without, 뭐 하지 않은 채로, making, 만들지 않은 채로네요. genuine progress, genuine은 진짜죠? 리얼이에요. 그냥 되고 진짜의, 진실된, 왜 글씨가 자꾸 잘리냐? 진짜 진보는 하나도 만들지 않은 채로예요. 어디를 향한 worthy solution,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보는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로 난 잘하고 있어, 내가 진보하고 있어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 6번 The problem of proxies, 이 수치의 문제는 results in, 결과를 낳게 됩니다. Technologies frequently substituting, 여기가 전치사고요. 인이 쪽이 뒤에 있는 substituting, 얘가 동명사예요. 그럼 동명사 앞에 있는 technologies, 이 새끼는 뭐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얘, 다, 요거 하는, 진짜 더벅거려 뒤지겠네.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technologist네요. technologist, 기술자, 과학자들이 frequently, 빈번하게, 흔하게 substituting, 대체하는 것입니다. What is measurable for what is meaningful. 그래서 substitute, B for A라고 통상 말해요. substitute B for A요.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시고 이 자리에 의미가 비스무리할 것 같은 replacing이 들어가면 안 돼요. substitute도 교체하는 거고 replace도 교체,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답답하네. 왜 죽어놓고 버벅거리죠? 야, 들어가봐. 지워줘봐 이제. 아파 죽겠는데 씨.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문이 개똥 같아갖고. 야! 답답해 씨. 요 부분이요. replace A, 안 써줘. 미치겠다. A with, 넌 죽어. B 가 뭔 의미예요? A를 B로 교체, 대체하다죠. 그러니까 얘가 나가는 놈이고 얘가 새로 들어오는 놈이죠. 그리고 얘랑 같은 표현은 substitute, 진짜 버벅거리 뒤지겠네. substitute B for A예요. substitute는 목적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는 애고 얘가 나가는 애예요. substitute B for A, B를 들이고 A를 버리는 겁니다. replace는 A를 들이고 B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replace는 목적어를 버리는 애고 substitute는 목적어를 가져오는 애니까 의미가 반대예요. 뭘 버리는지 위치가. 그러니 substitute의 목적어 자리에 의미가 비슷하다고 replace의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replacing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 replace가 들어가면 얘를 버리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애를. 하지만 실제 의미는 뭐야? B가 얘가 들어오는 애거든.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을 드리고 뭘 버려요? what is meaningful, 얘를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proxy, 측정 가능한 수치화에만 미치겠다 왜 이러죠? 수치화에 의지하는 문제는 이런 결과를 낳아요.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측정 가능한 것만을 가져오고 유의미한 걸 버려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측정 가능한 것을 유의미한 것, 중요한 것과 바꾸는, 대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럼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in에서 시작한 괄호 여기서 끝나면 되겠고요. As the saying goes, 얘는 속담에 이르기를 흔히 말하기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관용 표현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이랬네. 기를 흔히 말하기를 이라는 의미예요. Not everything that counts be counted. Not everything은 요거 부분 부정이죠. 그럼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죠.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everything that counts는요. 말장난이에요. 조금 라임스러운 말장난. 여기에서의 count는요. 일형식 동사예요. 얘의 의미는 matter하고 같은 거예요. 중요하다야,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모든 것이 can be counted. 여기에서 count는 발음은 똑같지만 셀 수 있다죠. 얘는 세다예요, 세다. 여기에서의 count는. 그럼 세상 중요한 모든 것이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부분 부정.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세어질 수 있는, 숫자로 셀 수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예요. 우리말로 하면 별 느낌이 없는데 영어로 하면 counts, counted, counts, counted가 들어가서 조금 그럴싸한 말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저기 요 문장하고요. 어디 갔니? 요 부분, 요 문장하고 아이씨 컴퓨터 새끼가 마탱이가 같네요. 죽일까 이거? 요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 여기 쌍따옴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조금 매우 중요해 보이거든요. 장난치기가 되게 좋아요. 문법 문제든 맥락 문제든 단어 살짝살짝 바꿔놔가지고 바꿔놓고 문제 내기가 되게 좋으니까 아주 잘 기억해두세요. 그냥 요 문장은 통째로 잘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 의도는 아니었어요. 버벅거리 미치겠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 클리닉 시간에는 30번까지 워크북 파트 178쪽까지인가였죠? 적을까요? 178 봐봐. 이 책 있는 사람들 한 번만 펴줘요. 178쪽. 맞았던 것 같아요. 뭐가 해? 178쪽. 그죠? 176쪽 75쪽이요. 75쪽까지. 일단 4월 며칠이죠? 6이네요. 우리 숙제는 교재 여기 175였냐? 5인가? 방금? 오케이, 175까지. 그리고 빈칸 워크북 파트 암기해서 마찬가지로 얘는 30번까지 요거 클리닉 시간에 시험 한번 봅시다. 그래서 175번도 지금 30번까지고 빈칸 외워오는 거 30번까지고 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